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서로 만나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보면은 진짜 그 사람 정말 괜찮고 호감이 간다 이제 이런 소리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 그 호감이 간다는 것은 서로 이제 좀 친해보고 싶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죠. 그래서 그 어느 책을 보니까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11가지 법칙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진정성의 법칙이라 하고요. 두 번째 자아상의 법칙, 세 번째 인식의 법칙, 네 번째 기운의 법칙, 또 다섯 번째 호기심의 법칙, 여섯 번째는 듣기의 법칙, 일곱 번째 유사성의 법칙, 또 여덟 번째 분위기의 법칙, 아홉 번째 친숙함의 법칙, 열 번째 나눔의 법칙, 또 11번째 마지막으로 인내의 법칙, 이렇게 이제 11가지 그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11가지 법칙이다 이제 이렇게 그 책에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그 진정성의 법칙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, 우리가 이제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솔직한 마음으로 아주 거짓 없이 나를 그냥 그대로 나타내서 얘기하고 보여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이제 호기심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진실한 나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서로 호감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두 번째는요, 자아상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.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려면 자신의 모습 중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제 우리가 뭐 어떤 때 뭐 또 하기 싫고 이렇게 회의에 빠지거나 뭐 슬럼프라고 그러죠. 그럴 때 너무 이 처진 모습이라든가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,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상대방에서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 사람 왜 이렇게 남 보면서 힘없는 소리만 해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. 그렇다면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나의 긍정적인 힘과 항상 자신 있고 유머러스하고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호감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식의 법칙 그랬어요.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보면 탁 만날 때 벌써 첫인상 이거를 보게 되죠. 그러면은 그 사람 참 인상 좋더라. 거기다 또 이제 말까지 정말 잘 통하고 진실된다면 정말 호감을 갖게 되고 서로 이제 좀 저 사람 사귀어도 괜찮겠는데 사귀어보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.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열린 마음으로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. 또 일관성 있게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얘기했다 오늘은 또 딴 얘기했다 이러면은 또 믿음성이 없어질 거예요.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얘기를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무슨 연유를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든 그 때와 장소에 맞는 차림을 갖추는 것도 서로 또 호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법칙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4번 기운의 법칙입니다. 기운은 대화의 관계를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. 그거는 뭐 다 자동이죠. 정말 너무 나 오늘 너무 힘들어 죽겠어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러면은 말하는 사람까지 자기 기운까지 빼게 되죠.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다 싫어지고 만날 때마다 그냥 뭐 어디가 아파 이렇게 하면은 참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. 항상 힘차고 또 활기찬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면은 또 웃는 얼굴 이런 것이 참 그 사람을 사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. 또 이제 알아가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운의 법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. 5번 이제 다섯 번째 호기심의 법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누굴 처음 보면 참 호기심이 많죠. 어디 사세요? 몇 살이세요? 식구는 몇이에요? 뭐 직장은 뭐예요? 뭐 전에 뭐 하셨어요? 참 우리는 묻는 게 맞습니다. 뭐 남편은 뭐 하냐? 애들은 뭐 공부를 잘하냐? 어디 다니냐?
하여튼 쓸데없는 거 참 많이 묻죠.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지 말고 일단 이제 좀 한 가지 정도, 뭐 두 가지 서로 통할 수 있는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질문을 나눠야 되겠고요. 첫째,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신문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. 너무 상대에게 불필요한 질문을 해갖고 막 신문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상대가 이 사람 뭐야,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호구조사를 하는 거야 이러고 이제 싫어할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과대한 질문 같은 거를 처음 봤을 때 이제 하지 않고 차차 이제 친해졌을 때 그때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, 듣기의 법칙. 내가 이제 무슨 신나는 일이 있으면은 막 먼저 하게 되죠, 우리가. 그런데 그럴 때 너무 그렇게 나의 얘기를 앞세우지 말고 상대방에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또 얘기를 우리가 들어주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도 얘기를 하면서 또 나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이런 이제 서로 오고 가는 얘기를 줌으로써 서로 이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대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유사성의 법칙이다 이랬습니다. 일곱 번째. 그렇죠.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본다든가 그러면 얘기가 이제 통하잖아요. 내용이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유사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우리가 학교 동창생들, 학교 친구들 만나면 그냥 뭐 몇 년 만에 봐도 금방 본 것 같이 얘기되잖아요. 또 어렸을 때 같이 자란 사람들.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그렇게 되잖아요. 언제든지 본 것 같이. 아무리 오래 있다 만나도 본 것 같은 그런 이제 유사성, 그거로 해서 이제 우리랑 서로 비슷하다고 이제 생각될 때에 더 이제 친숙감이 이렇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호기심을 또한 갖게 되죠. 그리고 또 분위기의 법칙입니다. 그게 이제 여덟 번째인데요.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여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느 자리에 가면 참 재밌게 얘기 잘하고 분위기 이끌고 무슨 얘기를 해도 막 그냥 분위기에 띄우시는 분들이 있죠. 그러면은 나중에 해줘서 아유 그 사람 정말 재밌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. 아유 언제 만나서 한번 또 저기 밥이라도 먹으면 좋겠어.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분위기에 띄우고 또 그 좌중을 즐겁게 해주면서 또 그렇다고 뭐 너무 아무렇게나 하지도 않으면서도 점잖게 또 하면서 또 교양도 있으면서 그렇게 웃겨주고 즐겁게 사람을 해주면 그 사람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만났을 때 그 사람 진짜 그때 너무 재밌던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. 그래서 그것이 또 이제 호감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겠죠. 그래서 그럴 때도 이제 우리가 몸짓으로라 또 유머를 이제 해가면서 이렇게 해가면은 좀 친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친숙함의 법칙이다 이랬습니다. 이제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다음에 그냥 무심히 있지 말고 어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. 뭐 어쨌습니다. 그리고 언제 한번 식사락도 하죠. 이제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서 이제 연락들이 되고 이런다면 더욱더 이제 즐겁고 또 이제 재미있는 이제 이런 시간들이 될 거 아니에요. 그렇게 되면 서로 호감을 가지고 그 사람 나한테 또 그래도 전화 줬대 그러면서 이제 반가워할 거예요.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호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열 번째요. 나눔의 법칙이랬습니다. 먼저 나누어라. 나눌 수 있기에 나누는 것이다. 또 뿌린 대로 거둔다. 또 베품을 이어나가라. 그 다음에 우리는 남을 도울 수 있다. 저는 이 끝에 말이 좀 많이 가슴에 와닿는데요.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. 보면은 우리는 남을 도울 수 있다. 우리는 꼭 물질적인 것으로 도와야 돕는다. 이게 생각이 항상 많이 들어있죠. 그냥 뭐 다른 것으로 돕는 거는 돕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. 항상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가장 큰 저거다 이제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물질적인 것이 중요하죠. 그러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을 위로한다든가 또 굳은 일이 있을 때 같이 나서서 해준다든가 기쁠 때 또 같이 기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제 나누는 것의 그 방식이 되겠죠. 그래서
나눔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먼저 나누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돕자 하는 이제 얘기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도 먼저 뭘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그 사람 일이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아이 좀 이것 좀 해줄까 이러면은 참 생각지 않게 고맙죠.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호기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11번째 인내의 법칙입니다. 이제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잖아요. 그러고 나면은 이제 거기서도 이제 서로 이제 호감이 가니까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건 이제 얘기도 또 하게 되고 연락도 오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서로 이제 도움을 받는 기회도 생기고요. 또 어떤 때는 이제 그것이 점점 이게 길어지다 보면은 우정으로도 자랄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러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누구를 좀 도와줬다고 해서 절대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내가 또 나는 것을 받아야 된다. 무슨 꼭 보답을 받아야 된다. 이런 식은 아니고 그저 내가 도운 것은 잊어버리고 언제든지 도울 수 있어서 돕는다 하는 이런 이제 마음으로 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내를 가지고 그냥 계속 하는 것이지 내가 너를 도왔으니 너도 나를 이럴 때 좀 도와야 된다.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다 보면은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죠. 이제 그런 경우가 우리가 살아보면 참 많습니다. 우리가 이제 아유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왔는데 네가 나를 안 도와줘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우리는 도와주는 것은 항상 도와주는 것에서 끝나고 도움을 받은 측에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되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데 서로 호감을 갖는 이런 호감을 갖고 또 친해지고 싶고 이런 이제 계기가 되겠죠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어느 책에서 본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11가지 법칙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우리도 누구든지 나를 보면 좀 그 사람 아주 호감이 가던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들어주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세요.